한국처럼 교육 난제가 많은 나라에서 그 난제를 해결해야 될 숙제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국민들께 내놔야 되고, 지금 우리가 세우는 이 계획이나 정책들이 시대 변화에 부합하고 5년, 10년 뒤에도 여전히 유효한 지침이 되고 방향이 되고 규범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장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모시게 되었습니다. AI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미디어입니다. 인터넷이 이용 8억 명의 사용자를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이 13년이었는데요. 전체 AI가 아니고 오픈AI의 챗GPT 하나가 8억 명의 사용자를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이 2년 반이었습니다. AI의 사흘이 일단에 1000명이나 넘었습니다. 하버드 대에서 28만 5천 개 기업을 조사했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니어 하나가 주니어들 4명을 데리고 일을 했다면 지금은 시니어 하나가 A형이 데리고 일을 합니다. 명백히 주니어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분 최적화의 학위 전체로서는 불행한 일이 된다는 가장 영롱한 예입니다. 기업으로서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처럼 하다가는 경쟁력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회 전체로서는 끔찍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니어를 꼽지 않으면 10년 뒤에는 10년차 시니어가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명백한 불행입니다. 이것은 개별 기업에게 요청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사회 전체가 풀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교육이 끌어안고 있는 문제가 딱 이와 같습니다. 이 정도 일을 우리가 증명하고 있다라고 합의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빼앗깁니다.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AI 안경을 끼게 되면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을 AI 실시간으로 비교합니다. 메뉴판을 보면 그게 다 한글로 번역돼서 보이고 터키에 가서 한국말로 얘기하면 안경이 번역하고 상대가 터키어로 얘기하면 한글로 번역해서 들려주니까 실시간으로 줍니다. 내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을 AI가 보니까 어떤 것도 입력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물어보면 됩니다. 어른들은 괜찮지만 뇌를 성장시켜야 하는 애들한테는 어떤 일이 될까요? 명백히 사고를 뺏기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걸 낀 사람과 삐지 않은 사람만의 계급적 격차가 나타날 겁니다. 저 안경이 총 나만 100만 원쯤하고 AI 구독료를 100개를 넣어야 될 겁니다. 그걸 사는 사람과 사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요. 계급적 격차가 발생할 겁니다. 아이들은 사고를 뺏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질문의 시간입니다. 주체적으로 질문하지 못한다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AI를 30배, 100배로 쓸 수 있습니다. 질문하지 못하는 사람은 1.3배, 1.4배의 효율밖에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고 주체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지 못한다면 그 교육은 번제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양의 복번입니다. 질문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AI가 내놓는 답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풍부한 교양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 AI가 내놓는 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후속 질문을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교육의 맹점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더라도 아이들은 졸업한 다음에 남은 인생의 대부분을 평생 처음 보는 어떤 걸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는 이 세상에 나오지 않은 것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졸업하는 그 순간보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평생 처음 보는 어떤 걸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것은 주입식 암기 교육이 아닙니다. 평생 처음 보는 어떤 게 나타나더라도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학습하고 검색하고 사고해서 그것에 관해서 자신만의 지식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교육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경청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고 논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지능의 발전의 끝에 집단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이 학생들의 뇌를 활성화해서 공부를 더 잘하게 만든다는 10,000가지 논문들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있어요. 2005년에서 2011년 미국 일리노이주 네이커빌 고교에서 수업적 운동을 시켰더니 수학 성적이 1년 만에 19.1점에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뇌도 신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청소년의 운동 부족이 94%입니다. 선행학습이 뇌 발달을 방해한다는 10,000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뇌는 연령별로 발달하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선행학습이 뇌의 독성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정교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에 암기 위주의 선행학습을 해가지고 든든 발달을 망쳐버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대와 맞지 않는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과정이 치닫으면서 고치고 있죠. 지금 고2들 10년 전에 만든 교육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천천히 가면 그래도 되겠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옳은 것과 실제로 실행할 때 일어나는 어려움들을 구분하자. 문제를 정리하는 것과
그걸 푸는 단계를 구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과목을 바꾸자, 시술을 바꾸자 하면 못 바꿉니다. 애들 때문이 아닙니다. 어른들 문제를 못 바꾸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가를 일단 먼저 합의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실제 어른들의 문제는 따로 다루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른들의 문제에 막혀서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게 될 거예요. 부족한 말씀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질문지를 보내드렸고 취합을 했습니다. 사실 이 질문지만 가지고도 2박 3일 토론할 만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배움간에게 뭔가에 관한 정의를 다시 한번 합의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새로운 개념을 알게 된다는 것은 인간의 뇌에서 새로운 뉴런의 연쇄머리가 생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뉴런의 명치가 새로운 개념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육을 할 때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너무 쉬운 걸 주면 실증이 나고 너무 어려운 걸 주면 좌절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의 능력에 맞게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을 줄 때 뉴런의 뭉치가 가장 잘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아이랑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헬스클럽을 했는데 프레임한테 수제질을 하게 하면 너는 거기를 왜 간단 말이냐. 프레임한테 어떻게 운동하면 되냐. 운동법만 묻고 셀은 내가 들어야 돼. 이래서 그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도리도리 번지건지 젠젠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뇌와 신체 협응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네 손이다. 이게 네 발이다. 이게 네 센터다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지금 그 초등교육에서 정말로 제가 우겨서본 것은 뇌를 신체와 분리된 어떤 생각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뇌와 신체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를 넘길 때, 책을 읽을 때 그 눈과 신체의 협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칼 디바이스를 썼을 때 명백히 인지 발달이 늦어진다라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럼 아침에 운동을 시키고 교육을 하고 수학 점수를 19% 올라간다, 19점 올라간다는 것도 뇌와 신체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학년은 체육시간 하면은 끔찍한 피거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주도적인 질문을 하고 무엇보다도 독서하는 습관을 갖춰주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책을 가지고 공부를 시키면 AI가 더 똑똑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몇백 페이지 되는 책이 일관된 논리를 가지고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습 데이터 중에 책과 같은 고품질의 데이터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같은 분량의 데이터를 학습을 해도 AI가 훨씬 똑똑해집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질문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초등부의 가장 좋은 일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거, 나의 텍스트를 떼갖게 하는 거, 나의 재능을 떼갖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 중등교육의 근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